복잡하고 어려워서 익십한 뉴스의 맥락을 읽어주고 씹어주는 익십뉴스입니다. 지난 7월 20일 유인 우주선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한 지 50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달 탐사 50주년을 맞아 이번 익십뉴스는 과학 담당 이정우 기자와 함께 영화로 보는 우주 상식을 소개하겠습니다. 선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주 영화, 우주를 다룬 영화 많이 보세요? 예, 많이 봅니다. 어떤 영화를 좋아하세요? 저는 1997년에 나온 미국 영화인데요. 조디 포스터가 주연한 콘택트,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왜, 어떤 점에서? 그게 칼 세이건이라고 그 굉장히 유명한 천체 물리학자이면서 굉장히 유명한 이제 과학 대중화 심슨 학자가 지은 소설인데요. 그 소설을 영화한 건데 그 과학적인 팩트도 굉장히 정교하고 상상력의 수준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오늘 잘 모셨네요. 영화로 보는 우주 상식. 달 탐사 50년이 지났는데 아직 인류는 달만 탐사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화성도 뭐 마션을 보니까 200일 넘게 걸린다고 하고요. 심우주까지는 뭐 수백 년 정도 걸릴까요? 우주에서도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 게 이제 스타트rek의 워프 엔진인데 그런 게 있으면 먼 우주도 쉽게 갈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영화 스타트rek의 워프 엔진 이거 가능한 일인가요? 일단 가능성은 있다 이런 얘기가 과학계에서 나옵니다. 그 이론의 근거는 뭐냐면 1994년에 멕시코의 학자인데요. 이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미구엘 알쿠비에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연구를 해보니 워프 드라이브 이게 가능하다라는 논문을 1994년에 냈습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열광을 받았는데요. 이 사람 이론이 이렇습니다. 빛보다 빨리 갈 수 없다는 게 아인슈타인 이론이다. 존중한다. 근데 현재로서는 이 이론이 맞다고 보는 게 타당한데 그렇다면 빛보다 빨리 달리지 않고 결과적으로 빛만큼 또는 빛보다 빨리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그냥 묘한 어법인데요. 그런 방법을 생각해낸 겁니다. 핵심은 공간을 왜곡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공간을 왜곡한다는 게 어떤 의미죠? 이렇게 좀 비유를 할 수 있는데요. 그 이동 거리가 긴 지하철역이나 쇼핑센터 그런 데를 가게 되면 이제 무빙 워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다리를 열심히 움직이지 않아도 앞으로 이제 잘 움직이는 그런 것인데요. 그것처럼 굳이 우주선을 가속해서 빨리 달리지 않고 우주선 앞에 있는 공간을 수축시켜서 우주선을 잡아당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냐면 우주 공간에 이제 중력과 반대되는 힘이 있는데요. 약간 생소한 표현인데 청력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밀어내는 힘을 청력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힘을 만드는 원천이 이제 우주에는 암흑 에너지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암흑 에너지라는 묘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본질이 뭔지는 몰라도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거 이제 과학계에선 어느 정도 동의가 좀 되고 있죠. 이 암흑 에너지를 우주선 바로 앞에서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갑자기 빈 공간이 생기는 격이니까 우주선이 앞으로 쏠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주 공간에서는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공간이 쭈그러드는 속도는 빛의 속도와는 관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빛보다 훨씬 빠르게 공간을 쭈그러뜨리면 우주선이 빛의 속도로 달리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런 이론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워프 엔진이 앞에 있는 암흑 에너지를 없애주는 장치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 우리가 워프 드라이브라고 부르는 그런 초광속 비행이 가능할 것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언제쯤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워프 드라이브라는 게 굉장히 좀 상상의 영역인데 정말로 미국 항공우주국에서 이런 걸 하고 있을까? 그래서 제가 나사 홈페이지를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재미있는 게 2015년 3월에 한국말로 워프 드라이브는 진짜인가? 영어로 따지면 Is Warp Drive Real? 뭐 이런 제목이던데 내용을 보니까 약간 좀 실망스러웠어요. 뭐냐면 빛의 속도로 여행하는 건 지금은 상상의 영역이다. 그리고 차세대 엔진도 워프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온 엔진이라고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처럼 뭐 액체 수소를 태우고 그런 것이 아니라 특정한 물질을 이온화시켜서 추진력을 내는 엔진인데요. 차세대 영화 마션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세대 엔진의 모델도 이온화 엔진일 뿐이지 워프 드라이브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가까운 미래에 워프 드라이브를 구경하는 일은 사실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설사 워프 엔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워프 엔진을 가동시키는 게 굉장히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질량이 지구보다 300배 이상인 목성, 이 목성이 내는 에너지와 비슷한 에너지를 갖고 있어야지 가로 세로 10m짜리 우주선을 워프 드라이브를 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의 지구의 과학기술로는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영역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워프 드라이브는 지금으로서는 단순한 상상의 영역일 뿐이지 현실에선 너무 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영화 인터스텔라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인터스텔라에서는 웜홀하고 블랙홀 통해서 이제 탐사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주인공이 이제 환하게 빛나는 블랙홀 가르강티아를 보고 경탄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블랙홀은 빛도 탈출할 수 없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럼 하얀 빛이 가래광 튀어처럼 하얀 빛이 나는 게 아니라 그냥 시커매야 되는 거 아닌가? 도대체 빛이 나는 블랙홀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지난 4월에 블랙홀의 실제 모습이 관측이 됐다고 해서 지구촌이 좀 떠들썩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블랙홀은 일반인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과학적인 사실관계죠. 당시 찍힌 영상을 보면 동그란 도넛 같은 그런 부피감을 가진 그런 블랙홀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색깔도 약간 자줏빛? 붉은빛이 붉은빛에 났었어요. 가깝죠. 근데 이 붉은색 꼬리는 사실은 블랙홀에서 나오는 그 전파 신호를 조합한 뒤에 일부러 색을 입힌 거라고 합니다. 사실 전파는 색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일부러 색을 입혔지만 과학자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지금은 불가능하지만 블랙홀 근처로 직접 우주선을 타고 움직여서 광학현미경,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을 쓰는 광학현미경을 들이대면 그때는 블랙홀 주변에서 이런저런 색상이 있는 빛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가시광선으로만 블랙홀 주변을 관측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가시광선은 만약에 블랙홀 주변에서 이런 게 관측이 된다면 아마도 이런 걸 겁니다. 블랙홀 주변을 지나다가 블랙홀의 강력한 중력에 이끌려서 그 주변에 일종의 포위된 그런 빛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인터스텔라 주변에 있는 이런 밝은 빛들, 과학적으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좀 더 최근에 나온 영화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 중국 SF 영화 수준을 다시 봤다는 그 유랑지구 혹시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지구 표면에 1만 개의 엔진을 설치해서 엔진의 힘으로 지구를 다른 항성계로 옮긴다? 우주선으로 우주를 돌아다니는 걸 넘어가지고 이제 지구 자체가 일종의 우주선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과연 너무 가능한 일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현재에서 사실은 수십 년, 또 기껏해야 한 100년 안팎? 그런 느낌의 미래를 상정하고 있거든요. 현대과학에서 이렇다 할 개연성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있을 법한 일이다. 과학계에 좀 물어봐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다. 하지만 말이 되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보는 과학자들이 꽤 많더라고요. 차라리 1990년대 말에 그 소행성이나 혜성이 지구를 향해 날아드는, 이를테면 뭐 딥 임팩트나 또는 아마겟돈, 그렇죠. 유명한 영화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런 쪽 영화가 더 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구만한 덩치의 행성을 붙잡아두는 별의 중력, 여기서 별은 태양이 되겠죠. 이 별의 중력을 사람이 만든 어떤 엔진으로 이걸 뿌리친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화성시대를 열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기본적으로 추진공학, 로켓공학의 수준은 사실은 1960년대에 미국이 인간을 달에 보낼 때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거든요. 핵심은 뭐냐면 로켓이 그대로 화학로켓이고 화학로켓을 돌리는 연료가 액체수소나 또는 케로신이라고 부르는 그런 고정제 등유예요. 근데 이런 기본적인 연료와 또 그 연료를 쓰는 기계공학적인 측면이 지금 40년, 50년이 지난 상황에도 크게 변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이런 상황이라면 인간이 만든 엔진으로 지구를 밀어낸다? 그럼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 같고요. 영화에서는 지구가 목성의 중력에 이끌려가지고 추락하는 걸 막으려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유랑지구의 가장 큰 모티브가 사실은 목성의 중력이 지구를 끌어들이고 그 전에 대기권을 빨아들이고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제 영화에서는 공포스러운 존재로 묘사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우주과학에서는 목성이 굉장히 고마운 존재입니다. 뭐냐면 날아가는 우주선의 속도를 엔진의 힘을 쓰지 않고도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목성이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1977년에 발사한 보이저 1호입니다. 지금은 이제 태양권을 벗어나서 먼 우주로 가고 있는데요. 이 보이저 1호는 토성과 목성과 토성을 지나가면서 굉장히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뭐냐면 플라이바이라는 그런 기법을 썼는데요. 이게 원리가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뭐냐면 멀리서 달려오는 친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자리에 서서 뱅글뱅글 돌고 있다는 친구가 있다고 보면 굉장히 정교한 타이밍으로 멀리서 달려오는 친구를 뱅글뱅글 돌고 있는 친구가 손을 낚아채서 자기 원심력으로 멀리서 달려오는 친구를 멀리 날려주는 이런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당시로서는 40년 전에 굉장히 엄청난 과학적 아이디어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영화 마션에도 보면은 우주선 헤르메스호가 지구 원심력을 이용해서 화성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장면도 있더라고요. 유사한 기법이라고 볼 수 있죠. 맞습니다. 근데 목성은 훨씬 중력이 세기 때문에 더 강하게 우주선을 날려보낼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목성의 중력은 왜 그러냐 보게 되면 태양계에서 덩치 가장 큰 행성입니다. 지구의 한 300배 정도 질량을 갖고 있고요. 목성의 질량이 중력이 이렇게 세기 때문에 태양계 밖에서 날아드는 운석도 목성이 없다면 지구, 금성, 화성 이런 데로 날아들 것인데 그것을 목성이 막아주고 있다, 빨아들이고 있다. 그런 평가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굉장히 고마운 행성이라 볼 수 있겠죠. 오늘 이심 뉴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